규칙. 자, 그래서 알짜임의 뜻부터 써보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거랑 물체가 받는 순 힘이랑 이제 똑같은 의미인 거죠.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과 물체에 받는 순 힘, 요게 알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력이랑 알짜임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합력 설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우리 물체를 얘가 밀어요. 한 사람이 밀었어요. 100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밀면 물체는 일로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100N이다 라고 하면 여기 한 명 더 있어. 뒤에 한 명 더 와가지고 둘이 밀었어요. 그래서 100N을 더해서 밀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물체가 받는 힘은 200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합력인 거죠. 100N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밀었더니 200N의 힘을 받아요. 이것이 합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나란한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뭐한다? 빼준다. 얘도 100N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200N 작용했고 왼쪽으로는 100N 작용했기 때문에 총 합력은 오른쪽으로 100N만큼 작용하게 된다. 얘가 방해하게 되는 힘이 된 거죠.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알짜임이 0일 때부터 할 거예요. 알짜임이 0일 때. 알짜임이 0이래요. 알짜임이 0이면 힘이 작용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알짜임이 0이지만 어때요? 여기서 지금 요 상황에서 얘는 한 명이 이쪽으로 100N 밀었고 얘도 100N 밀었어요.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빼라 그랬죠. 그러면 100N에서 100N 빼니까 얘는 0N이 되는 거고 알짜임이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작용하지 않는 상태도 알짜임이 0인 거고요. 똑같은 힘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똑같이 반대로 작용해도 알짜임이 0인 거죠.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쓰겠습니다. 알짜임이 0일 때 물체는 썼니? 좀 고쳐도 되겠니? 미안해요. 정지에 있는 물체는 앞에다 좀 조그맣게 써도 돼요.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에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일정한 운동 상태 유지. 자,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일정한 운동 상태 유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짜임이 0이면 멈춰있는 애는 계속 멈춰있다는 거야.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아이패드라고 생각해봅시다. 얘 아이패드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그쵸? 알짜임 0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멈춰있죠. 그쵸? 얘를 내가 일로 밀 건데 얘를 똑같이 얘를 여기도 밀 거예요. 똑같은 나란한 방향의 반대로 똑같은 힘 반대 방향으로 밀면 당연히 얘는 멈춰있죠. 그쵸? 멈춰있는 계속 멈춰있어.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주선 얘기하잖아요. 그쵸? 우주선에서 우주 밖으로 움직이고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어떤 물체들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한다? 계속 움직인다. 근데 뭐예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일정한 운동 상태 유지라 그랬잖아요.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속도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단어가 나오죠. 학교에서 등속 직선 운동 배웠어요. 자, 어떻게 기억은 해두세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 나올 거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쓰겠습니다. 얘는 에스컬레이터. 그쵸. 이렇게 일정한 운동을 하는 애들, 에스컬레이터는 만약에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 동안 얘기예요.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천천히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처럼 우리가 탈 때 멈추고 움직였다가 내릴 때 또 멈추고 이러면 일정한 운동이 아니죠. 속력이 계속 변하잖아요. 정지했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멈췄다.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가는 거.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게 움직이는 애. 회전초밥. 오, 좋아요. 회전초밥 좋다. 그래요. 그럼 이건 회전초밥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무빙워크. 뭐 이거 다 똑같은 원리죠. 사실 무빙워크는 사람이 타는 거고 에스컬레이터는 높이 올라갈 때 타는 거고 무빙워크는 납작할 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물건들이 타는 거고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된다. 알짜임 0일 때 자, 이제 0이 아닐 때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0이 아닐 때, 물체에서 작용하는 알짜임 0이 아닐 때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써자. 변한다.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일 때는 정지해 있는 애는 정지했으니까 안 변하고 운동하고 있는 애는 계속 운동하니까 안 변하는데 알짜임이 0이 아니면 이제 변할 건데요. 변할 때 여러 가지가 변한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변한다는 얘기고 이 그림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 거야. 밀 건데 공이 커. 이만해. 사람이야 이거. 공이 이만한 거예요. 그럼 공을 굴리는데 한 번 굴리고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속력이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지금 이 경우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걸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자,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예요. 내가 공을 밀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팍팍팍팍팍팍 밀면서 앞으로 뛰어가면 공은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으니까 점점 빨라질 겁니다. 빨라져. 자, 점점 빨라져. 자,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내가 여기서 민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서 민다고 생각해. 힘이 일로 돼.
운동 방향 그대로고. 그러니까 공을 누가 굴렸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이 크잖아요. 그쵸? 내가 공을 굴렸는데 저 반대편에서 소윤이가 반대편에서 막 공이 굴러가는 걸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죠. 느려지. 근데 방향은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빨라지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느려지지만 어쨌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이 나란한 운동입니다. 나란한 운동. 잘 적어 두세요.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나는 알아보게 써야 돼. 자,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쓴 사람은 알아봐야죠. 그렇죠? 아니요. 나도 알아봐야죠. 확인할 거 있다. 잘 썼나? 그럼 제 수업 시간에 쓴 건데 내가 확인도 못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운동 방향과 얘는 뭐예요? 운동 방향과 그림 보시면 수직으로 작용했어요.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자, 이거 당구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딱 하고 치면 공이 꺾이는데 이때 뭐 한다? 속력은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치면 방향만 꺾여요. 근데 가고 있는데 비스듬하게 쳐버리면 방향이 비슷해지잖아요. 속력이 빨라지는. 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치면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치면 방향이 꺾여. 생각해봐요. 이렇게 가고 있는 애를 내가 쳤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쳐. 치면 계속 조금씩 꺾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공이 이렇게 있는데 힘을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꺾인다 그랬잖아. 근데 힘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조금씩 여기서 여기서 꺾였는데 여기서 또 힘 받으니까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또 힘 받고 꺾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계속 힘을 주면 원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로 나오는 게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얘로 나오는 게 그 뭐 대관람차나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쥐불놀이를 예로 들면 쥐불놀이에 깡통을 매달고 돌려요. 그럼 내가 이렇게 깡통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깡통에 줄을 매달아서 돌리니까 힘이 안쪽, 원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죠. 힘을 계속 안으로 주는 거야. 안으로. 그러면 깡통이 가고 있는데 얘가 힘을 주니까 꺾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돌리면 계속 안으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꺾여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놓치면 안에 지금 방향에서 안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안 꺾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심력이 작용하니까 계속 방향만 꺾여서 결국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뭐 한다? 운동 방향만 변한다. 여기 만 쓴 이유 알죠? 다른 거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비스듬한 거 해볼게요.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다음에 내가 여기서 사선으로 치는 거죠. 사선으로 치면 얘가 이렇게 치면 방향만 꺾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속력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포물선 운동이죠. 포물선으로 물체 움직여요. 자, 봐봐. 지금 여기서 설명하긴 하겠지만, 자, 포물선으로 물체 움직여요. 내가 공을 던져 45도 각도로 던지면 포물선으로 떨어질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던졌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뭐 하냐면 내가 던졌잖아요. 그쵸? 그럼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는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만약에 무중력이었다면 얘가 영원히 이렇게 갔을 거야. 내가 힘 준 방향으로 쭉 갔을 거야. 왜냐면 알짜면 0이니까. 그쵸? 근데 뭐예요? 지구잖아요. 그럼 뭐예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죠.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땡깁니다. 땡길 때 아까 내가 볼을 이렇게 삑삑삑 밀면서 가는 것처럼 중력은 한순간도 작용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비스듬한 힘이 작용한다. 얘는 일로 가고 있는데 일로 잡아당겨. 그러면 각이 커졌죠. 90보다 커졌죠. 그쵸? 그렇다면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속력이 너무 느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떨어져. 속력이 늘어서 떨어졌더니 떨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중력이랑 방향이 각도가 좁아져. 비슷한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속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선 속력이 감소고 여기서 이 제일 높은 거 지나면 바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할 때 쓸 때는 뭐라고 쓸 거예요? 속력과 운동 방향 둘 다 변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쵸? 힘 요 부분은 막 엄청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의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얘랑 매치해서 기억하는 거. 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아까 여기서 나온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런 것들은 알짜임 0일 때 방향도 안 변하고 속력도 안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요런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요. 요거 보면서 할 건데 이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금 방금 정리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래요. 아까 운동 방향 안 변하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은 뭐 한다?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란해야 돼요. 나란해야 돼. 나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책을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겨서 나란하게 작용했어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한쪽은 여기로 잡아당겨요. 그럼 안 나란하죠, 지금. 나란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범위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나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속력을 어떻게 했냐면요. 운동 방향과 알짜임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그쵸? 어떻게? 운동 방향과 저거 힘의 방향이 같다. 그래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빠른 겁니다. 빠른 거. 점점 빨라진대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딱 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책에 나온 것도 괜찮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얘기하지 뭐. 자이로드롭 어때요? 떨어지는 자이로드롭.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있죠.
이거는 이것까지 써야겠다. 그냥 사과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과. 너네 이거 안 적혀 있으면 니네 스스로 적을 때까지 남길 거예요. 두고 봐. 자, 그래서 떨어지는 사과, 자이로드롭 다 뭐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죠.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중력이 작용할 거니까 떨어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속력이 빡빡빡빡 빨라지는 거죠. 자, 그럼 감소하는 거 보겠습니다. 감소하는 거. 운동 방향 일로 가는데 힘이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이렇게. 이건 간단해. 이건 쉽죠. 이건 눈으로 볼 수도 있어.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내가 얘를 정확하게 수직으로 던져 올리면 잘 봐야 돼요. 내가 던져 올리면 속력이 느려집니다. 느려져서 떨어지는 거. 빡빡빡빡빡빡 올라가다 점점 느려져서 멈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속력이 0이 됩니다. 우리 엄청 슬로우 카메라로 찍으면 올라가다가 0이 돼서 잠깐 멈추는 것까지 찍을 수 있어요. 진짜 느려지면. 하지마. 자, 그래서 올라가서 떨어지면 올라갈 땐 속력이 느려져서 0이 되는 순간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빨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이라는 얘가 나옵니다.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 자, 그럼 뭐도 알아야 돼요? 연직이 뭔지도 알아야죠. 연직. 연직 뭔지 알아요? 연직이요? 응. 자, 연직은 뭐냐면 지표.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수직인 거예요, 수직. 이게 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연직 위로 던진 거니까 정확하게 수직으로 던져 올린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력 배울 때도 나왔어요. 연직 아래 방향이란 표현이 나와요. 중력의 방향은 지표의 수직으로 아래 방향, 연직 아래 방향. 그리고 던져 올리는 건 연직 위로 던져 올리면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 왜 연직 위라는 표현을 했냐면 비스듬하게 던지면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해서 속력이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방향. 그래요. 자, 그래서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던진 공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운동장을 구르는 공도 합시다. 운동장을 구르는 공. 운동장을 구르는 공은 봐봐요. 내가 공을 굴려. 생각해봐. 머리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이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자, 머리에서 생각해보세요. 운동장 내가 한가운데 서 있어. 너네 학교 운동장 넓니? 아니요. 엄청 좁아. 운동장 있긴 있죠? 요즘 아예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강당을 크게 짓고. 자, 운동장 정 가운데 서서 내가 공을 굴렸어요. 이렇게 그냥 조그만한 거. 야구공 같은 걸 이렇게 굴렸어. 퓨. 자, 그럼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갈 거란 말이죠. 자, 머리에서 상상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운동장 한가운데서 야구공을 대굴대굴 굴렸어. 바닥을 굴러가. 굴러. 영원히 가나? 어디까지 가? 막 대문이야. 저기 정문 나가서 막 너네 집까지 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실제로 공을 굴리면, 운동장에서 공을 굴리면 많이 못 갑니다. 금방 멈춰요. 금방 멈추는 이유는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잔디면. 너네 운동장 잔디니 혹시? 잔디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잔디면 더 빨리 멈춰. 잔디면 방향이 더 세지니까 굴러가는데 더 빨리 멈춥니다. 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구르는 공도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다음 운동방향만 변해서 수직인 거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겹겠지만 머리에 넣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지 말고요. 머리에 암기하라고 지금 오늘 복습하는 거예요. 머리에 쑥쑥.
왜냐면 75점 커트라인이니까. 에? 다음 주 80점 커트라인. 시험이요? 어? 시험. 오늘 클리닉 시험. 아 그럼 무조건 넣겠네. 안 나올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어쨌든 씁시다. 자, 지금 이거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죠.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 일정하대요. 일정한 속력으로 원! 자,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운동이요. 원운동 합시다. 자, 물체가 일정한 속력, 일정 속력이라고 썼네. 일정한, 뭐 일정 속력이나 일정한 속력이나 뭐 이거는 괜찮으니까. 넌 안 적니? 아. 파란색이요. 자, 힘의 방향. 자, 아까도 그림 설명하면서 했지만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원심력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원의 중심 방향. 난 방금도 얘기했듯이 속력은 안 변해요. 항상 일정합니다. 뭐만 변한다? 운동 방향만 변하는데요. 여기 그냥 이렇게 알아만 두세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 변한다. 꺾인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가려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얘가 조금씩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힘과 운동은 뭐 한다?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다.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도는 애들은 다 여기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점점 빨라지게 돌거나 점점 느려지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애들. 근데 뭐 기계로 돌리는 건 다 일정하게 도니까요. 그래서 대관람차가 여기 많이 나오죠. 대관람차 타봤어요? 재미가 없죠. 대관람차는 뭐 하는 거냐면 보통 풍경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놀이동산에 있지만 뭐 이렇게 엄청 재밌진 않죠. 스릴 넘치진 않지.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경관 관찰. 연애할 때 타는 거, 연애할 때.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 조영이 대관람차 타봤니? 저요? 네. 엄마랑 타봤겠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부모님과 보호자와 네, 친구들 봤는데. 친구들이랑 대관람차 탔다고? 남자애들끼리? 아, 그거 좀 상상도 못한 전개. 뭐 선풍기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애들은 다 어느 운동 뭐 한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높였어요. 조영아. 네? 자, 볼게요. 네.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 운동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뭐 했어요? 여기서는 포물선 그렸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얘는 뭐 한다? 중력이 힘의 방향의 중력인데 어느 방향이라고 표현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
연직 아래 기억나죠? 지표의 수직인데 아래쪽이 연직 아래, 위쪽이 연직 윗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이 방향이 힘인 거예요. 요로. 이게 힘 방향. 이 초록색 화살표가 운동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에 매달려서 같은 경로로 왕복하는 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렇게 포물선이냐 이렇게 포물선이냐만 달라졌죠.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중력이 항상 아래로 쭉 미안해요. 중력도 작용하긴 하는데요. 이거 그리지 마요. 내가 설명만 할 거니까 따라 그리지 마세요. 중력이 당연히 작용을 하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나 여기서는 뭐가 작용해요? 얘가 잡아당기는 이 힘도 작용합니다. 줄에 매달려 놨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요. 힘의 방향이 계속 변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자세히 안 배웠겠다.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야? 네가 배운 거잖아. 난 아직 학교 수업 내가 듣진 않아. 진도 다 나가긴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학교 태양계 하고 있어요. 태양계하고. 거의 끝나야 되는 시기지 않나? 달 하고 있나? 달 그쵸? 달 정도는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끝나서. 안 들어갔다고? 네. 그래요. 뭐 시험 전주까지 자습 줄 생각은 없으실까 보네. 자, 어쨌든 자, 속력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력도 계속 변한다.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점점 느려지고 떨어지고 있을 때는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떨어지고 있을 땐 점점 빨라지고 올라가고 있을 땐 점점 느려지면서 속력이 계속 변합니다. 운동 방향도 저기 그만 뿌시러 버리고요. 열심히 쓰세요. 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접선 방향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매 순간 변한다. 원운동이랑 비슷하긴 하죠. 원운동도 계속 꺾여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얘네들도 계속 변하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다. 이게 비스듬한 운동입니다.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운동. 여기 얘 나오네요. 얘. 자, 뭐 여기 얘는 뭐 아무 비스듬한. 자, 이거 뭐 쓰지 않아도 떠오르는 거 쓰시면 돼요. 비스듬히 차올린 축구공. 뭐 축구공 뿐이에요. 비스듬히 던진 야구공. 뭐 이런 거 다. 비스듬히 던진 농구 이런 거 다 포물선 운동하니까 다 똑같습니다. 뭐 축구공 쓰기 싫으면 알아서 딴 걸로 쓰셔도 돼요. 아니면 화살도 똑같죠. 화살도 직선으로 쏘는 것 같지만 너네 양궁 보신 적 있는지 양궁 그 시합하는 거 보면 저기 앞에 표적 관역이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살짝 위로 쏘거든요. 포물선을 화살이 빨라서 잘 안 보일 뿐이지 얘도 포물선을 그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바람 불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살짝 일로 해서 이렇게 쏴. 그럼 관역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쏘면 화살이 이렇게 알아서 휙휙휙휙 가서 저기 맞는 거죠.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자, 그 다음 이렇게 왕복하는 운동은 뭐 많이 있죠. 너네들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진장 운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있어요? 그렇지. 바이킹.
시계추 본 적 있어요? 시계추?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추가 많았는데 요즘에 많이 보기 힘들죠. 엄청 커다란 벽에 매다는 걔네들. 이런 애들이 왕복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힘 마지막입니다. 힘 마지막. 일상생활에서 힘의 작용이라 그래서요. 바닥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평형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 놓인 물체는 중력과 바닥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 작용한대요. 그러니까 힘이 두 개 작용하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두 개는 바닥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래요. 근데 얘가 멈춰 있잖아요. 바닥에 놓였다는 얘기는 바닥에 이렇게 멈춰 있다는 얘기잖아요. 멈춰 있는 애는 뭐 한다?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쓰라고. 내가 쓸 때 너도 같이 쓰라고. 안 그럼 뭔 글씨인지 잘 모르잖아. 내가 불러줄 때 써. 자, 그럼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맨 처음, 우리 수업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여기를 뭐라고 썼냐면요. 이 포인트입니다. 정제 있는 물체 계속 정제 있고. 이게 바로 평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제 있는 물체 왜 정제 있어요? 알짜는 0이어서. 그쵸? 이것이 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란 얘기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대로 안 적혀 있으면 스스로 다 적을 때까지 남길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어서 서로 평형을 이룬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기 책상에 책이 올려져 있어요. 책이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미안해요. 자, 이렇게 올려져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고, 여기 뭐가 작용해? 일단 책은 중력이 지금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안 그러고 지금 버티고 있죠. 이 얘기는 책상이 받치는 힘이 평형을 이뤄서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봐. 의자에 내가 앉아있어요. 그쵸? 그럼 의자가 나를 받치는 힘이 내가 중력에 의해 잡아당기는 힘이랑 같아서 멈춰있는 거야. 내가 그 의자 고장났어. 의자 다리가 하나 고장났어. 그럼 받치고 있는 힘이 약해지겠지. 내가 앉았더니 내가 누르는 중력이 의자를 받치는 힘이 보다 커. 그럼 뭐예요? 의자를 부시고 떨어지겠지. 그치? 바닥을 부실 정도는 아니지만, 그쵸? 의자 정도는 부실 수 있잖아요. 나의 중력이면.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건 니네가 채울게요. 자, 봐봐. 용수철에 매달린 축, 물 위에 떠있는 튜브, 문을 멈추고 있는 장치에 작용하는 힘 두 가지, 뭐와 뭐가 평형을 이루는지 한번 써보세요. 여기 스스로 써보세요, 한번. 동영아, 연필을 잡아야 쓰죠. 어디 있더라고요? 힘 두 개 쓰란 얘기야. 용수철에 매달린 추는 무슨 힘과 무슨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쓰라고. 그러니까 뭐와 뭐이 평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이거 우리 자주 풀던 거잖아. 그쵸? 어떤 힘과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 일단 채워 넣어봐요. 됐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용수철에 매달린 추래요. 그러니까 용수철에 이렇게 매달렸어, 추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멈춰 있대요. 자, 그러면 용수철의 탄성력과
그 다음 뭐가?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봐봐. 용수철에 추가 매달려 있는데 이게 멈춰 있대. 그 얘긴 뭐예요? 중력이 더 세면 더 잡아당길 거고 탄성력이 더 세면 원래대로 돌아갈 건데 여기 딱 멈춰 있다는 얘기는 잡아당기는 중력과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탄성력이 같기 때문에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 위에 떠 있는 튜브, 원래 물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이 들어가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떠 있대. 그런 얘기는 부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멈춰 있는 겁니다. 중력이 더 셌으면 밑으로 깔아앉았겠죠, 그쵸? 그래서 평형을 이뤄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겁니다. 문을 멈추고 있는 장치는 우리 뭐라고, 발구? 하여튼 여기 너네 현관 같은데 이렇게 잠구 닫히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한 장치 있잖아요. 걔는 당연히 마찰력으로 버티는 겁니다. 마찰력과 탄성력이 왜 나와? 그냥 닫히려는 힘이야. 문이 닫히려고 있는 힘을 마찰력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멈춰 있는 겁니다. 글씨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봐도 돼요. 내가 불러주는 거 기억하면 더 좋고요. 자, 힘 한번 정리했어요. 뭐래 좀 들어옵니까? 아마도요? 압력할게요. 근데 여기는 내가 클리닉을 지금 다 쳐봤잖아요. 그쵸? 힘이랑, 이 기체 압력이랑, 그 다음에 태양계랑 쳐봤는데요. 너네 점수 어디서 제일 낮게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봤을 때. 그쵸? 태양계 시험 봤을 때 제일 낮고요. 기체 보일 샤를 법칙 했을 때 그나마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무슨 차이요? 암기 안 했다는 거야, 암기 안 했다는 거. 여기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좀 더 높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태양계는 진짜 세세한 거 하나하나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얘기하지만 서쪽이 동쪽이 서쪽만 틀려도 문제가 틀려버리잖아. 그쵸? 완전 세세하게. 얘는 진짜 이해도가 훨씬 높아야 되는. 설명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압력부터 보겠습니다. 압력은 정의 일정한 면적이요. 작용하는 힘. 이 압력입니다. 그래서 뭐한다? 기체 압력과 그냥 압력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압력이라고 써있는 것과 앞에 기체라는 게 들어있는 것과 구별해 주세요. 기체 압력. 자, 그 다음에 압력의 크기 나눠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일반 압력 시험, 그러니까 기체 압력 말고 그냥 압력 문제는 이거야, 이거.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는 거지. 그림이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 자, 봐봐요. 작용하는 면적이 똑같대요. 똑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를 다르게 한 거예요. 수를. 그쵸? 여기서는 이 그림에선 수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긴 1개, 여긴 2개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움푹 파였죠. 자, 작용하는 면적은 같아. 가랑 나가 같아. 근데 뭐 한 거예요? 2개를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누르는 힘의 크기가 나가 더 커졌어요.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이죠. 중력이 더 커지니까 힘이 더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압력이 더 커졌다. 압력은 뭐라고 생각하신대요? 여기 이 그림에서는 스펀지를 눌리는 만큼이 압력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압력이 증가.
나왔어. 근데 그러면 꼭 수직이어야 돼요. 비스듬하 일단 수직이어야 돼. 비스듬해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아직 안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반대로 지금 똑같이 한 개야. 지금 벽돌이 똑같이 한 개인데 하나는 눕혀놨고 하나는 세워놔서 닿는 면적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얘는 닿는 면적이 이만큼이면 얘는 세워놨으니까 요만큼만 닿는 거죠.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가 라보다 면적이 크다. 힘의 크긴 같죠. 왜냐하면 똑같이 벽돌 한 개니까. 근데 뭐 한다? 압력이 라가 더 크다. 아, 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작을수록, 좁을수록 압력 증가. 반비례인 거죠, 반비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에 비례, 압력은 힘에 비례하고 면적엔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것만 내용 정리해서 머리에 있으면 어떤 응용 문제가 와도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벽돌이든 어떤 다른 거든 우리 세우고 눕히고 삼각 플라스크도 나올 수 있고요. 삼각 플라스크를 세워놓은 거랑 거꾸로 꼽아놓은 거랑 면적 좁아진 거, 넓어진 거, 아니면 페트병도 자주 나오고요. 그쵸? 어쨌든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물 가득 채우냐 덜 채우냐로 달라진다는 거. 어쨌든 어떤 예시가 나와도 내용은 이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쵸? 그 대신 응용할 수 있어야죠. 나 처음 봐. 벽돌만 배웠는데 페트병 나왔어. 이런다고 못 풀면 안 돼. 못 풀 사람도 없겠죠. 설마 그걸 못 풀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단어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 볼게요. 압력 작게 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압력을 작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면적 넓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눈썰매. 그 설피 기억나요? 설피?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설피. 지금 상황에 맞죠? 눈이 이렇게 쌓였을 너무 조금 쌓이긴 했는데 눈이 막 무릎까지 왔어. 그러면 우리가 옛날이라고 생각해봐. 조선시대에 눈이 이만큼 왔어. 근데 내가 저기서 절로 이동해야 돼요. 그럼 뭐 신냐? 우리 신발 뭐 신어요? 조선시대 신발 뭐예요? 몰라? 네? 뭐야, 그쵸. 집신 신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집신 신고 양반들은 비단신. 그러니까 구두인데요. 비단으로 만든 거 신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춥죠. 그건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무릎까지 올라온 눈에 내가 폭폭폭폭 빠지면서 저기까지 가면 완전 다 젖는 거잖아요. 그쵸. 다 젖으면 난로도 없어. 온도는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동상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빠지게 내 신발 위에 이만큼 그 판때기를 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고 걸어가면 안 빠진다. 눈 밑으로 안 빠진다. 그래서 그 발 이렇게 다 앉아. 좀 젖을 수도 있겠지만 덜 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쓰진 써. 갯벌 이동 널빤지. 이게 따로 이름이 나오진 않으니까 갯벌 이동 널빤지라고 합시다. 갯벌도 빠지죠. 갯벌 가보신 사람 있겠지만 그 갯벌에 그래요. 갯벌 조개 잡으러 가본 사람 없나? 갯벌에 발이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눈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갯벌에 빠지면 눈처럼 젖을까봐 되는 게 아니라요.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발을 빼려 그러면 발이 잘 안 빠져. 이게 점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폭폭폭폭 빠지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 발 디딜려면 얘가 더 빠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얘를 여기 가서 얘를 이 다리를 빼려면 얘한테 힘 줘야 되잖아. 그럼 얘가 더 빠지는 거야. 그리고 건너가면 얘가 더 안 빠지고. 그래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널빤지를 타고 눈썰매처럼 끌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빠지고 앞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조개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닌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압력 크게 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압력 크게 하는 거 뾰족하게 만들어서 압력을 키워야 돼요. 뭐 생각나는 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납정 뭐 이런 거. 하이힐도 압력이 크죠. 하이힐이야말로 대표적인 압력이 큰 애지만 압력을 크게 하려고 만든 애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못이랑 압정이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도 앞이 평평하면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평평하면 아무리 힘을 줘도 박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압력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잘 박혀요. 특히 압정 중에 불량 나가지고 끝이 뾰족하게 안 나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보통 때처럼 힘 준다고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알아두시고. 자, 이제 기체 압력 보겠습니다. 얘는 좀 복잡하죠? 암기할 게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압력, 마루 방해하지 마요. 에? 근데 마루 왜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봐야지. 그쵸? 자, 기체 압력이랑 압력 구별하시라 그랬어요. 그냥 압력과 기체 압력 구별하시고요. 기체 압력은 어떨 때 일정한 면적에 기체 입자가 충돌해서 가하는 힘입니다. 자, 일정한 면적의 기체 입자가 충돌해서 가하는 힘. 그러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나 세게 부딪히면 압력이 세지겠죠. 그 다음에 충돌이 적어지면 압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다 작용해요. 뭐 생각하시면 쉬우냐면요. 풍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풍선. 자, 내가 찌그러진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원래 풍선의 입자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내가 풍선의 입자를 늘렸어. 불어가지고 늘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입자가 움직일 겁니다. 입자 움직이면서 부딪히겠죠? 입자 부딪히는데 서로도 부딪히고 뭐예요? 요 풍선 벽면과도 부딪히겠죠? 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힘으로 풍선이 밀리는 겁니다. 이때 모든 방향으로 밀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풍선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안 둥근 풍선도 있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런 풍선 본 적 있어요? 요즘에 이런 풍선도 있더라고요. 불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꽈배기처럼 나온 풍선도 있어요. 이건 만든 겁니다. 어느 쪽은 두껍게 만들고 어느 쪽은 얇게 만들어서 내가 불면 얇은 쪽으로만 늘어나게 만들어서 모양 만드는 거예요. 하트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힘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러면 용기 안에 기체 입자 수가 많으면 충돌의 수가 늘어나서 압력이 커진다. 근데 뭐 한다는 겁니까? 입자 수가 많아서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기체 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의 수가 늘어서 압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것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더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써주세요.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와 온도는 일정. 입자가 많을수록 횡단의 수가 늘어서 압력이 커진대. 이건 방금 여기 풍선에서도 얘기한 거죠. 풍선을 불었더니 공기 입자 수가 늘어나서 압력이 커졌어요. 라는 게 한 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용기 부피입니다. 용기 부피. 자, 봐봐요. 자, 봐봐요. 너네가 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입자야. 그래서 뛰어다닐 거야. 뛰어다니는데 모든 방향으로 랜덤으로 뛰어다닐 거야. 그러면 사람끼리도 부딪힐 거고, 부딪히다가 벽면과도 부딪히겠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뭐예요? 점점 벽면이 줄어드는 거야. 꿍 교실이 줄어들어. 자,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똑같이 뛰어다니면 당연히 충돌의 수 늘어나겠죠. 공간이 좁으니까. 그쵸? 그래서 용기 부피가 작을수록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압력 증가. 자, 압력 증가하고 있는 압력이 증가하는 조건들 쓰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용기 부피 얘도 다 뭐 해야 돼요? 입자수가 안 늘어야, 입자수랑 온도 일정할 때.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압력을 늘릴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온도래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커진대. 왜 커져요? 온도 높은데 왜 압력 커져요? 이거는? 입자의 온도를 빨라지고. 자, 맞죠? 온도 높을수록 운동 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압력을 증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쓸게요. 단, 입자수랑 부피 일정. 그러면 뭐 동시에도 사실 가능합니다. 입자수도 늘어나고 온도도 늘어나고 그 동시에 부피는 점점 작아져. 그럼 압력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입자수가 많을수록 부피가 작을수록 온도 높을수록 충돌의 수 늘어서 압력이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을 때 변화 볼게요. 찌그러진 축구공.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을 거야. 그럼 뭐예요? 축구공 속에 축구공이 상태에서 축구공 속에 입자가 늘어나겠죠. 축구공 속에 기체 입자 증가. 자, 그 다음에 얘가 입자가 증가하면 뭐 한다고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증가. 말을 해. 왜 안 쓰고 있어? 가시고요. 그 영상 유튜브 올릴 거니까 그 카톡 보고 뒤에 거 마저 보고 다 적어 놓고 가요? 내일 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충돌 횟수 증가하면 축구공 속 공기 압력 증가합니다. 축구공 압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축구공 압력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축구공 속 공기 압력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그럼 뭐 축구공이 부풀겠죠. 축구공
부품이라고 쓰세요. 부품이라고 쓰고 부품이 모자하지 말고요. 부풀어 오른 거 줄인 겁니다. 부풀어 오른 거 줄여서 부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게 기체 압력 정리입니다. 기체 압력도 다 정리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우리 이게 다 정리돼야 돼요. 이제 시험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 태양계 해야 되니까요. 오늘 요거 다 정리돼. 오늘 배운 내용은 다 머리에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요? 그 S예요. 잘 봐봐. 자, 그래서 압력 이용한 예도 정리해 볼게요. 이용예 보시면 뭐 에어백, 풍선 놀이틀, 큐브, 구조용 공기 압력 매트, 혈압 측정기 이렇게 기체 차면서 압력 커져서 부풀어 오르는 것들을 기체 압력의 예라고 보시고요. 뭐 에어백이나 구조용 공기 안전 매트나 뭐 우리 신발 뒤에 들어가 있는 뭐 공기 뭐 이런 것들은 이건 보일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여튼 압력을 주면 찌그러지면서 충격 흡수도 할 수 있죠. 요거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기체 압력을 이용한 얘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길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수업 끝날 때 프린트 검사할 거예요. 예? 이쁘게 안 쓸기다 해가지고. 뭐 넘겨. 이제 보일 법칙 할 거야. 보일 법칙. 보일 법칙. 글씨 움직. 글씨에 무슨 문제가 있겠니? 쓴 너의 문제겠지. 그쵸? 자, 그래서 보일 법칙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일 법칙이라는 걸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일단 내가 설명할 때도 계속 강조한 게 있죠.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정의할 때는, 그러니까 보일 법칙 얘기할 때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조건을 주어 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감소하고 나 이거 쓰라고 이렇게 쓰는 수업에서 조는 애는 또 처음이네. 자, 그 다음에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 감소,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 증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럼 보일의 법칙이 뭐겠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 빠지면 안 됩니다. 귀찮지만 온도 일정할 때 빠지면 안 돼요. 온도 일정할 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 부피 곱은 일정하단데 이 화살표 뒤에 쓸 거예요. 다른 색깔 쓰자. 이 화살표 뒤에 쓸 거라고. 아니 거기다가 이미 다른 거. 그럼 네가 화살표 그리면 되지. 뭘 그리 난리야. 그러니까 이 압력에 반비례한다 뒤에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과 기체 부피 곱이 일정하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처음 부피 곱하기 처음 압력은
처음 높이요? 아 높이. 나중 부피 곱하기 나중 압력. 요것이 보일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림이랑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보일 법칙은 그림,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그래프랑 그림, 그 다음 이 그림.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이어서 보일 법칙 외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식 얘기해 볼게요. 처음 부피 곱하기 처음 압력, 나중 부피 곱하기 나중 압력은 이 얘기예요.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 곱한 값이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이때 곱한 값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어디서든 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실험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1기압일 땐 부피가 2면 2기압으로 늘어난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표랑 그래프 나와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그림으로 이어져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증가부터 정리할게요. 추가 밖에서 누르고 있는 추가 2개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외부 압력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왜 외부 압력이란 표현을 쓰냐면요. 기체 압력과 차별점 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안쪽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기체 압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누르는 그냥 압력 얘기하는 거라 외부 압력이라고. 외부 압력을 증가해서 누르면 당연히 기체 부피가 감소하겠죠. 기체 부피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뭐 한다?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기체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충돌 횟수 증가. 충돌 횟수가 증가했더니 뭐 한 거예요? 용기 속 기체 압력 증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반대도 써볼게요. 반대도 외부 압력이 감소했어요.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기체 부피가 증가했어요.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입자 사이 간격이 멀어진다는 얘기고, 기체 입자 간격이 멀어지니까 뭐예요? 입자의 충돌 횟수도 감소. 충돌 횟수도 줄어들어요. 충돌 횟수 줄어드니까 뭐예요? 용기 속 기체 압력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아까 축구공 정리한 것처럼 축구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주사기로도 많이 나옵니다. 주사기 피스톤 밀었을 때 안 밀었을 때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방식은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잠깐만요. 또 없었어? 이건 지울게요. 이거 어차피 저기 위에 있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일 법칙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가 보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은 이거고, 그래서 이제 보일 법칙은 얘도 많이 나와요. 얘 확실히 최대한 많이 기억해 주세요. 여기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랑 나 학습지 있으면 학습지에 나온 얘.
학습지. 학습지. 그 너네 그거 주시었어요? 그 여기서 많이 나와요 하는 그 문제. 그거 문제 만약에 학교에서 주시면 그거 챙겨 다음 주에 챙겨 와요. 저번 시험에도 주셨거든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이번에 주시면 그거 챙겨서 갖고 와. 이거 중간 거에 전 줬잖아. 내가 너 줬어? 이번에? 그거 챙겨서 오면 그거 같이 풀어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얘 보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과자 봉지 부푼다는 거. 위로 올라갔더니 공기가 일박해지고 공기가 누른 힘이 작아져서 압력이 바깥 외부 압력 감소하니까 안쪽에 있는 부피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크게 커지는 것도 똑같고요.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은 뭐예요? 수압이죠. 기압이 아니라. 잠수부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 그려봅시다. 자, 물고기가 여기서 물고기가 여기서 물방울을 내뿜어요. 그럼 위로 올라간 물방울은 이만해질 거란 얘기지. 왜냐면 여기 있는 물방울은 수압이 이만큼의 물이 누르는 힘을 받는데요. 여기서는 이만큼의 물이 누르는 힘을 받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공기주머니에 들어있는 운동하는 발바닥 충격 줄여준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게 이거죠. 공기침대에 누우면 이게 지금 다 비슷한 얘기거든. 아까 얘기한 그 안전 매트나 그 다음에 에어백이나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나 충격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죠. 부피가 줄어들면서 내 충격을 분산시켜 주는 거야. 그렇게 이용하는 얘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듣고 있는 거 맞죠? 샤를의 법칙까지 할 거예요. 키세요. 저요? 키라고! 뭘 쉬어요. 지금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쉰대. 좀만 참어. 좀만 참으라고. 몇 분 남았어? 14분 남았어. 별로 안 남았잖아. 자, 샤를 법칙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처럼 조건이 있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항상 붙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일 법칙 할 땐 온도가 일정할 때 계속 붙였잖아요. 그쵸? 얘는 일정할 때. 자, 뭐 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 감소한다. 이게 온도와 기체 부피 관계입니다. 온도 높아진 부피 증가, 온도 낮아진 부피 감소. 내가 설명할 때 좀 따라와. 멍 때리지 마. 샤를의 법칙은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온도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샤를의 법칙 정의할 때 얘도 당연히 압력이 일정할 때 빠지면 안 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부피가 기체 부피가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로라고 썼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의미하는 게 많죠.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 부피가 증가하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체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체는 모두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게 1도씨의 27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배웠어요? 27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샤를 할 때? 273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해요. 1도 올릴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해요. 273분의 1 몰라도 되면 그냥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쓰는 거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써봅시다. 자, 온도가 높아졌어요. 온도가 증가. 온도 증가했더니 뭐 한대요? 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진대요. 아, 느려진다 그랬니 내가 지금? 운동 속도 증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속도도 올라가요. 증가. 다이나, 나 쓰고 있어요. 자, 온도 증가하면 기체 입자의 운동속도 증가합니다. 운동속도 증가하면 빠르게 움직이면 기체 입자의 충돌 세기가 증가. 충돌 세기가 증가합니다. 충돌 세기 증가. 그러면 부피도 증가하더라. 그 충돌세기 증가도 되고요. 그 책에 따라서 횟수 증가라고 나오는 데도 있을 텐데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면 부딪히는 횟수도 늘어나겠죠. 횟수 증가, 세기 증가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도 쓸게요. 온도 낮춤. 그러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 감소. 그랬더니 입자의 충돌 세기 감소. 해서 기체 부피 감소. 결론은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샤를 법칙에 관계되는 현상들 열기구 생각하시면 쉽겠죠. 열기구 속 기체 가열하면 부풀어 올라서 위로 뜬다는 거랑 찌그러진 탁구공 펴진다거나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거 얘들 보일 법칙보다 샤를 법칙에 얘가 훨씬 다양하고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거 학습지에 나온 거 아닌 게 우리가 배운 실험이 아닌 게 갑자기 처음 보는 실험이 시험 문제 나왔어. 못 푸냐? 그렇지 않죠. 우리 샤를 법칙 배웠으니까 샤를 법칙 잘 기억해서 온도 높아진 부피 커지는 거에 대한 현상으로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